네, 동영상 잘 보셨죠? 지난 2010 창립 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2019년도 때까지를 이제 만든 동영상인데 정말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그 투쟁 과정에서 성과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투쟁하는 방향에서 핵심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정규직되고 우리만 임금 오르면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비정규직이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학비노조의 방향은 그것에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노동조합은 조합원 월급만 많이 올려주면 장땡, 차별을 끝장내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우리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아래 거죠.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단 한 번도 우리만 잘 되면 된다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탄생 자체가 사회적 문제로 탄생되었고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렇게 간 적이 없습니다. 차별을 끝장내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인 되는 그런 세상을 향해 가는 노동조합 운동이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운동입니다. 갑자기 이 사진은 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망가지는지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아래 사진부터 볼게요. 6명이 죽었다. 용산 참사 책임자 김석기를 감옥으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용산에서 철거하는 과정에 경찰들도 돌아가시고 철거민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때 원래 철거를 하면 안 되는 시기였고 법적으로 겨울철에나 이럴 때 철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급하던 시기도 아니었어요. 근데 당시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김석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의 지휘 명령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나중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상 규명을 해 나갔고 결국엔 과잉 진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났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출마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김석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람들은 김석기가 어느 공사의 사장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어느 공공기관의 어떤 사장으로 갔었던 거죠. 이명박 박근혜 때. 사장으로 있다가 나와서 국회의원 출마하니까 거기에 있던 노동조합 간부들이 운동화 사들고 와가지고 꼭 당선되십시오 한 거예요. 근데 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거의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사회적으로 보면 지탄받아 마땅한 일을 한 그 대상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운동화를 갖다 선물해 줬어요. 왜 이랬을까요? 이런 거죠. 우리 회사, 다른 건 모르게 우리 회사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왔겠죠. 다음 사진 볼까요? 어느 회사의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예요. 반대가 3만, 그러니까 62%, 거의 2배 가까이 반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파업이었냐 하면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총파업 할 거냐 말 거냐였어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위해 싸우는 그 한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부결이 났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엄청 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보통 임금 교섭하면 무조건 파업 찬성률이 80% 90%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임금 때문에 싸울 때는 파업은 하되 정작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국민들이 관심의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결을 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이런 생각으로 노동조합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막말로 나중에 정규직 되면 그때부터는 비정규직 당연히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뭐냐?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노동자 서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재벌을 해체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전태일 3법 아시죠? 우리 국민청원 했던 거. 그런 전태일 3법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외세로부터 자주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자. 전쟁의 위기가 없는 평화통일의 나라를 만들자. 그러니까 왜 이 많은 것들을 노동조합이 왜 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나라가 어렵고 힘들수록 노동조합은 더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를테면 독재시대 때는 어땠죠? 노동조합법 자체가 노동조합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거의 3명 이상만 모여도 잡아가던 시절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죽어있는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습니다. 내지는 전쟁 위기에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노동조합 운동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편안해야 우리 노동자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가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요약해서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 첫 번째로 조합 가입률을 50% 이상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다름 아닌 단연코 노동조합 가입률입니다.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 대부분 다 60, 70%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측도 함부로 할 수 없죠. 만약에 조합원이 10%밖에 안 됐다, 5%밖에 안 됐다, 그럼 이렇게 될 수가 없었겠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이 120만입니다. 많이 늘었죠. 근데 이게 200만이 되고 300만이 되고 500만이 된다. 전체 노동자의 50%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바뀌겠죠. 국회의원들이 바뀌겠죠. 외국은 노동당이 있잖아요. 영국 이런 데가 노동당이 실제 집권을 하죠. 많은 이 서구 유럽에도 노동자들이 직접 당을 만듭니다. 그럴 수 있었던 힘은 뭐예요? 노동조합 가입률이죠. 그러면 노동자들이 엄청 많아져서 조직되면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노동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눈치를 안 보는 이유가 뭐예요? 조직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합 가입률을 50%를 넘기는 그 운동에 많은 아직까지 조합을 만들지 못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지금 제1노조가 되었죠. 그리고 내 임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비정규직의 완전한 철폐, 사회의 변화와 함께하는 노동조합 이런 것들에 반대되게 하는 것 내 밥그릇만 챙기면 돼. 그런 걸 이제 조합주의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그래서 우리는 조합주의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조합주의를 반대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이 완전히 철폐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지금은 우리 조합원들 중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노동조합이 정치해야 돼?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치는 헌법상 권리예요.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이 누리는 권리가 정치의 권리입니다. 정당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 수십 년간 기득권 세력들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노동자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면 뭐 빨갱이다, 뭐다, 북한으로 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금기시했죠.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이면서 힘이 있는 큰 조직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120만 명입니다. 120만 명이 모두 정치에 각성을 하고 정치를 하자라고 나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회의원 몇 명 내는 거는 1도 아니죠. 예전 민주노동당 시절이 그랬던 겁니다. 실제로 많은 압력 이익단체들이 국회의원들을 로비를 하건 뭐라든 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도록 합니다. 노동조합도
투쟁을 통해서 사실은 압박을 가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투쟁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직접 국회의원이 되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 정치를 하자. 이것이 우리의 학비 노조의 방향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진보당의 당원으로도 가입되어 계십니다. 보세요. 노동자 정치 세력화 없이 제2, 제3의 김영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제 중대재해특별법도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벌금만 200만 원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공수처법은 처리해도 전태예산법은 처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다르냐? 다르지 않다는 거죠. 노동자들의 이익 앞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정당은 우리를 대변할 수 없죠. 최저임금법도 그랬고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직을 법제화하자는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도 정치적인 냉소주의, 그거 해서 뭐해, 뭐 정치는 더러운 거야, 뭐 그런 놈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런 인식을 버리고 나도 하나의 국민, 한 명의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조합주의를 반대하고 정치 냉소주의를 반대하는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뒤흔든 학비 노조가 산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정규직 문제가 첫 번째로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화시켰죠.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있기 전에도 비정규직 문제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공론화되고 심지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조직되어서 세상에 비정규직의 문제를 알려준 겁니다. 한때는 문재인이 뭐라고 했죠? 그 고용만 무기계약으로 돌리고 그렇게 놔두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은 반토막짜리인 정규직이 어딨냐? 그거는 정규직이 아니다. 평생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인 거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입장을 바꾼 거죠. 최근에 초등부의 전담사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다 정부와 국회의 입장, 교육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뭐 지자체 이관으로 하겠다 했던 민영화죠, 민영화. 그걸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바꿔냈죠. 지난 10년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인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전 사회적인 문제화가 됐고 정규직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박근혜 퇴진의 주역이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2014년입니까? 15년입니까? 그 민중대회 때 안타깝게도 이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지셨던 그 현장에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만 명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서 우리의 요구를 위한 투쟁도 했지만 더 이상 박근혜 정부의 이런 어떤 반민중적인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싸움을 같이 최선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넘어가면서 국민들이 호응해 주셔서 박근혜 탄핵에까지 투쟁으로 나아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진보정당을 직접 창당했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정당, 온전히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을 갖고 있다는 건 되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투표하다 보면 투표할 찍을 사람 없어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온전히 우리의 얘기를 그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온전히 우리의 얘기를 국회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 정당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지난 수십 년간 사실은 이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지내오면서 탄압을 받고 정당이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면서 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노선,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나아가고자 하는 노동조합 운동의 방향,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가입률이 높아져야 된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임금만, 조합원들 임금만 잘 올려주면 되고 사회에 돌아가는 것에 아예 무관심한 그런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에 나서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방향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되려면 결국엔 세상이 바뀌어야 되고 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합주의를 반대하고 정치 냉소주의를 반대하는 이 두 가지의 입장을 갖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고요. 앞서 동영상을 보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우리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을 정말 많이 시켰습니다. 임금도 거의 2배 이상 높여놓기도 했고, 예전에는 학교가 얘기하면 무조건 네네네 듣던 우리 조합원 분들이 이것이 나의 권리에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노동조합의 방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 묻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스스로 주인으로 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라고 하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운동이고요. 우리 자랑스러운 1만 3천여 명의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이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이 곧 희망이다라고 하는 생각 잊지 마시고 우리 어려운 코로나 시기 힘을 합쳐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